한 20문제 풀면 끝나나요, 오늘? 23번부터 할 차례 맞죠? 해서 48번까지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 일찍 갈 수 있지 않을까? 뒤에가 너는 그 교재를 놓고 왔어서 이걸 뽑아주지 않았었을까? 그럼 뒤에 다 있을 텐데. 몇 조까지 있는데? 10조? 없어져서가 맞아? 놓고 와서가 아니고? 더 뽑아줄게. 일단 나머지는 다 있지? 숙제 다 했어? 천천히. 토요일까지만 되어 있으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토요일 안 되어 있으면 집에 못 가는 거니까 우리. 네, 오케이. 자, 오늘 최대 최소 그리고 방부 등식 문제를 같이 한번 끝내볼 예정이에요. 뭐 결론은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 숙제로 하셨으면은 오늘 수업이 어렵지 않고, 안 하셨으면 좀 어렵겠죠? 해봅시다. 23번. 자, 1번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사인 더하기 4. 자, 현재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되어 있대. 자, 질문. 얘들아, 니네 저거 그릴 수 있니? 이런 거 배운 적 있니? 코사인 제곱의 그래프? 배운 적 없지, 그치? 그럼 당연히 이 상태로 못 푼다는 뜻이지? 됐어? 그래서 어떻게 식을 변형해야 될까, 정훈아?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자, 코사인 제곱 x를 1 사인 제곱 x로 바꿔 써야 되지. 얘를 이렇게. 됐죠? 바꿔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꿔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꿔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하니까? 사인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사인 더하기 3. 똑같은 문자가 반복하는 형태로 바뀌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 뭘 할 수 있어? 치환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괜찮지? 자, 그러면 현우야 뭘 치환할 거야? 사인 x를 뭘로? t? 오케이. 자, 그럼 주어진 함수는 이제부터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가 돼. 땡큐야. 그릴 수 있어, 이제부터. 됐어? 근데 뭘 바꿔줘야 돼, 대신에? t의 범위 체크. 항상 치환하면 치환한 놈의 범위 체크. 야, x의 범위가 이런 상황이었어, 그쵸? 걔를 t의 범위로 바꿔주셔야 돼. 괜찮을까? t는 누구의 값이야? t는 뭐랑 똑같대, 얘들아? sin x. 그럼 뭐 해야 돼? sin x를 그리는 거야. sin x를 그려. 됐지? 근데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을 할 거야, x가. 됐어? 그럼 그때 사인 그래프는 얼마만큼 그려진 거야? 이렇게 그려지잖아. 됐니? 그럼 사인 x의 최대값 얼마? 1. 이 범위에서 사인 x의 최소값 얼마? 0. 그게 누구라고? t의 범위가 된다고. 0부터 1까지. 됐지? 사인 x의 최대 치수가 바로 t의 범위의 양끝값이 된다. 됐니? 이제 끝났네요. 자, t에 관한 2차 함수 가운데 축 얼마? 2. 근데 t의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0과 1 사이니까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졌겠네? 그래서 0 넣었을 때가 최대값 3, 1 넣었을 때가 최소값 얼마? 0. 이렇게 답을 내야겠죠. 최대값 3, 최소값 0. 일부러 좀 천천히 했어. 괜찮을까? 됐어? 오케이? 자, 그럼 2번 문제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라서 굳이 풀지 않도록 할 거고요. 일단 24번 먼저 한번 풀어보자. 한 문제씩 할게요. 24번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네, 봅시다. 자, 문제에서 24번의 문제는 얘들아 x의 값을 제한하지 않았다. 범위 없지, 그치? 그럼 모든 실수인 거야, x의 범위는. 됐지?
자, 그럼 내가 코사인 x를 아마 t라고 치환하셨을 건데 x가 실수 전체라면 t 값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사인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문제 없지? 그런 다음 주어진 거 다 t로 바꿨으면은 자 마이너스 2a t제곱 플러스 2at 그리고 2a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될 거야. 좀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상 최고차항계수로 묶으면 축 바로 2분의 1인 거 나와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계수 음수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축이 2분의 1인 것까지 쉽게 알 수 있어. 됐니? t의 범위는 마일부터 1이니까 마일은 좀 멀리 있고 1은 조금 가까이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그럼 최대값 조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t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최대래. 얘들아,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혹시? 얼마 나왔어? 일단 쓸게요. 암산이 안 되냐 왜? 마이너스 2분의 1a에다가 3a에다가 빼기 b 뭐 이렇게 식이 정리될 것 같아. 2분의 1 넣으면 그게 최대값 8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네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 빼기 b는 마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니?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뭐 a, b 연립 바로 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은 2분의 9a가 9다라는 식이 돼서 a는 2 나오실 것 같고요. b는 마3 나와줘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답은 얼마? 1번이 되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직은 없어요. 이거 어려운 버전은 뒤에서 한번 등장할 거야, 참고로. 자, 그 다음에 25번에 1, 2번이 결국엔 동일한 문제거든, 얘들아. 각변환이 섞인 그냥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각변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왔겠지. 그치? 했죠? 네.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25-2번. 뭐 2번 하라고 했는데 1번 보고 있으면 싸우자는 거지. 너 왜 1번 보고 있어? 2번 하라니까. 똑같아요. 1번, 2번 난이도는. 자, 제곱 있으면 땡큐 한 거라고 했어요. 그쵸? 왜? 부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무조건 바뀌는 거야. 2분의 홀수 파이 코사인으로. 됐어요? 자, 주어진 거 앞에 거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니까 얘랑 계산해서 일단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몇 사분면각이냐 정훈아? 3, 4분면 코사인은 양수냐 음수냐? 그럼 마이너스 붙고 정수 파이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코사인 x 마지막 놈 그대로 마일. 뭐시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됐니? 자, 우리 x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치환식을 먼저 쓸까요? 자,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지금 나는 코사인을 t로 치환을 했어. 맞니? 자, 그럼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얘들아. 코사인 x에서 x의 범위가 요만큼이래. 그럼 어때? 그래프 얼마만큼 그려지는 거니, 얘들아? 4분의 1만큼 그려진다고. 2분의 파이까지면. 됐어? 그래프 딱 요만큼밖에 안 그려져, 코사인 그래프. 맞아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최소값, 최대값 적어주시면 된다고. t라는 값, 즉 코사인이 갖는 값. 됐죠? 그럼 끝났네요. 위로 볼록이고 가운데 축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t의 범위 어디에서 어디? 0부터 1까지. 됐죠? 최대값 얼마? 마일. 최소값 얼마? 마3.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패턴이 똑같아. 여기는 거의. 좀 이따 풀 28, 29만 달라, 참고로. 이제 이게 우리가 2차 함수 때 짜증났던 거죠. 케이스 나누기.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야, 유리함수를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지우 어떻게 생각해?
유리함수 기억나니? 안 나? 리뷰 살짝 해야 되니 은정아 어떻게 생각해? 기억나 안 나? 안 나? 일부러 안 나는 척 하는 거 아니지? 숙제 줄이려고. 은빈이 기억나냐? 현우? 아래 이전 담당 선생님들이 다 계시다. 불러온다. 두 분 다 오늘 출근하셨다.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유리함수를 나타내는 식의 표현은 몇 가지가 있었지? 무슨 형, 무슨 형? 표준형, 일반형. 표준형, 일반형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지? 나랑 수업한 너무 아셔야 되지 않나? 표준형은 성질이 한눈에 보이는 식. 일반형은 그렇게 특이한 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개해 놓은 식인 거야. 쉽게 말해서. 2차 함수 때도 나와요. 자, 그럼 유리함수의 표준형은 우리가 어떻게 썼죠?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일반형 y는 자,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외국에서 왔어. 그치? 분모부터 읽지 않아? 분자부터 쓰죠. 요게 일반형. 성질이 보이는 놈, 안 보이는 놈, 한눈에. 됐지? 어떤 성질이 보이죠? 일단 K가 뭐면 안 돼, 얘들아? 이게 유리함수이기 위해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이기 위해서 K는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지? 네. 다시. 어떤 특징이 있죠? 아, 한눈에 보인다며. 뭐, 이놈들이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지우 뭐 있어?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봐. 네가 아는 거. 유리함수가 그래프가 특이하잖아. 그 특이한 거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볼까? 그래. 그런 거 얘기하면 되지. 은정아? 내가 1번부터 6번까지 쓴단 말이야. 그치? 아니다. 그 6번은 빼. 1번부터 5번까지 쓴단 말이야. 유리함수 나오면. 뭐가 있지? 1번 정의역, 2번 치역, 3번 점근선, 4번 대칭점, 5번 대칭선. 기억나? 얘들아 좀? 정의역, 치역은 몰라도 돼. 알겠어. 뭐라 안 할게. 점근선은 당연히 아셔야 되잖아. 은정아, 점근선은 쌤이 뭐라고 불렀지? 점근선이 되는 그 값들을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5글자. 쟤는 수업을 안 들었나 봐. 5글자. 될 수 없는 값. 얘들아, x는 절대 p면 안 돼요. 분모가 0인 건 성립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k가 0이 아니면 얘들아, 요건 절대 0일 수 없어. 분수는. 그러니까 y도 절대 q가 될 수 없어요. 괜찮니? 그래서 나는 점근선 찾고 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지. 맞아? 그랬을 때 어때? 요점이 대칭점. 내가 유리함수를 그리는데 그 유리함수는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기억나죠? K가 음수면 반대쪽에 그려지고 어떤 성질이 있었지 또 추가로 요 넓이는 항상 절대값 K로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표정들이 안 좋냐?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놈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띠고 있는 게 유리함수의 특징이었어. 됐지? 자, 그럼 요번 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유형에 있잖아. 그치? 뭐 점근선 찾고 그래프 그리는 건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쉬워. 점근선 찾았어. 0 되는 값 될 수 없어 요가. 그치? 그런 다음에 K의 부호 보고 그리면 돼. 문제는 요 놈이었었지. 이네 다 외웠었잖아. 점근선 뭐니?
점근선 뭐야? x가 얼마면 안 돼, 얘들아? x가 얼마면 안 돼? 그래,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c분의 d겠지. 됐어? 자, 그 다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y는 얼마가 될 수 없지, 얘들아? 개수분의 개수 c분의 a였습니다. 이게 점근선식이었어. 알겠어?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외우시라고. 됐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리지? 현우야? 내가 점근선 2개 찾았잖아. 오케이?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1, 4분면, 3, 4분면이야? 2랑 4야. 보고. 얘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바뀐다며, 얘네. 그렇지. 근데 꼭 0은 아니야. 아무 값이나 하나 집어넣어서 점을 찾는 거야. 만약 이 점을 찾았다고 친다면 1, 4분면, 3, 4분면 되는 거였지. 됐어? 설명할 때 안 듣고 못 그린다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26번. 자, 식을 보니까 사인이라는 놈을 뭐 해달라는 것 같아? 치환해달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긴 놈을 그려본 적은 없으니까. 맞니? 자, 그럼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자,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래? x의 범위가 얘들아 어디에서 어디래? 0부터 2파이까지가 x의 범위래. 그럼 sin x의 입장에서 저 범위는 한 주기 범위지, 그치? 맞아. 한 주기 범위면 어때? 그럼 모든 값 다 나오겠지? t의 범위 어떻게 되니? 마일부터 1까지. 됐어?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은 y는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된다. 됐습니까? 자, 은정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점근선. t가 얼마? 오케이. t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될 수 없어. 그게 점근선이야. 됐지? 은정아, 한 번 더. y는 얼마? 점근선. 9? 9가 어딨어? 아까 뭐 들었어? 또 멍 때렸어? 정훈아 얼마? 어떻게 찾는다고? 개수분의 개수. 됐어? 은정아 분필 던질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점근선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몇 사분면 지났는지 그래프는 어떻게 찾는다고?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 보는 거고, 이렇게 점근선이 0이 아니면 0 넣는 게 가장 편해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0, t에다 0 집어넣으면 0,2분의 5지, 그치? 0은 마이보다 오른쪽에 있고 2분의 5도 마이보다 위쪽에 있겠지. 0,2분의 5는 요 정도 있을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자, 그때 t의 범위가 마일부터 1이니까 둘 다 마이보다 큽니다. 그래서 마일 여기 있고 1을 한 요 정도에 있겠지.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최대값은 t에다가 마일 넣었을 때 7, 최소값은 t에다가 1 넣었을 때 1.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 네, 자 27번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도전 한번 해볼게요. 29번 한번 해볼래요? 2차 함수 케이스 나눠서 푸는 문제입니다. 네, 자 27번은 얼마 나왔어? 지영이? 오케이. 자 29번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영이 물어봐줘. 눈 마주친 거야? 아니야? 현우 얼마 나왔어? 29번. 2분의 1? 맞아? 확실해? 네. 그래요. 눈을 번뜩인다고? 뭐 27번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얘들아. 유리함수 연습하셔야 된다. 알겠죠? 마이너스 3분의 4 맞고요.
29번만 한 번만 같이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일단 y는 한 번씩 다 풀어봤을 거니까 바로 좀 바꿀게요. sin x의 제곱 마이너스 2a sin x. 아마 이렇게 이렇게 식이 변형되셨을 겁니다. 문제 없지? 자, 그런 다음에 뭐 치환해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at. 얘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 대신 t의 범위가 한 줄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나올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는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지? 아래로 볼로. 근데 가운데 축이 얼마지, 정훈아? A. 그러면 케이스 몇 가지로 쪼개야 돼? 세 가지 맞지. 미안해요. 당황했어.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A, 케이스는 총 3가지. 왜 3가지? 말과 1이 이렇게 있을 때. 말과 1이 얘를 포함할 때. 맞죠? 말과 1이 이런 식으로 될 때. 총 3가지. 맞을까? A의 범위에 따라서. 근데 거기 문제 뭐 맨 위에다 적어놔 얘들아. 만약에 이게 최대값 문제였으면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 다시 그 문제 조건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치? 누가 제일 아래에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잖아. 자, 이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얘가 최소값일 거고, 맞지? 이런 모양에서는 누가 최소값이야? 꼭지점이겠지, 그치? 최소값, 얘는 1 넣었을 때가 최소지.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케이스 나눠서 푼 거지. 자, 아주 만약에 최대값이 주어졌으면 어떨까라는 게 질문이야. 케이스는 몇 개일까?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그렇지. 흔히 생각하면 4개인데 답은 2개가 맞아. 왜? 꼭지점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최대값에. 최대값은 무조건 1 넣었을 때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야.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어요. 1이 최대일 때, 마일이 최대일 때. A일 땐 심지어 A의 범위는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문제 조건이 최소에서 최대로 바뀌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 다시 돌아와서 뭐 이렇게 케이스 총 3가지 어떻게 A가 마일보다 작을 때와 A가 마일보단 크거나 같은데 1보단 작을 때 A가 1보단 크거나 같을 때 케이스 총 3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일르면 얼마 나오죠? 첫 번째 거는 이거 얼마 나와? 주어진 식에 마일르면 1 더하기 2A 됐니? 요게 얼마래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 A값 나와? 근데 양수 A 찾으라고 했으니까 사실 쟤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네.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요거는 A 집어넣으면 C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A 제곱인가?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4분의 1. 가능하죠? 그래서 A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양수 찾으래. 2분의 1이겠지. 됐지? 자, 마지막 케이스는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네요. t에다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2a.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순간 a는 얼마니? 8분의 5. 범위에 들어가지 않네요. 얘는 불가능한 값이네, 그러면. 됐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맞습니다. 좋아요. 방부등식 갑시다. 됐죠? 야, 방정식 개념 설명할 게 따로 없어요,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근데 유무리 방정식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 예전에는 있었어. 방정식 풀기. 근데 무리함수 방정식, 무리 방정식은 사실 하긴 했죠. 무튼.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배우면서 지수로그 방부등식 이미 배웠잖아, 우리. 사각함수도 그냥 똑같이 하는 것 뿐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연립방정식. 조금 더 러프하게 갑시다.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동일시 되는 거지? 함수로 넘어오면?
니네가 고1 때부터 배운 거.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X축과에. 왜 아니야? 조심해야 돼. 항상 X축이 아니야. 그건 능형이라는 방정식일 때만이야. 그치? 그냥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그래프의 교점과 같은 말이다.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요 앞에 연립이라는 단어가 있기를 바래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이걸 처음 배운 게 언제야? 중학교 2학년. 연립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 그때 처음 배웠었어. 기억나?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현우가 말했던 게 요거란 말이지. 그치? 얘의 시근이 뭐랑 뭐야, 현우야? 2라고? 뭐라고? 1하고 2죠, 그쵸?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방금 현우가 말한 것처럼 누구랑?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1이랑 2가 되는 거지. 맞지? 너무 쉬워서, 너무 쉽다고 그냥 무시하면 안 돼. 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왜 같은 거냐면 얘가 뭐지? 함수식이? y는 0이죠. 됐지? 그러면 x, y 서로 모르는 문자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 푼 거야. 맞지?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무슨 법을 이용해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지. 이게 정확한 관계죠? 그냥 방정식 식은 X축과의 교점 이래버리면 안 되시고, 또 내가 이런 말을 드릴 때 이거를 듣고 배웠던 거다 이해 간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 니네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개념이 니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래프의 뭐랑 같은 거야? 교점의 좌표랑 같은 거야. X좌표가 아니라 Y값도 나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됐죠? 네. 그래서 뭐 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바로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0과 2파이 사이에서 첫 번째 뭐 해달라고 했어, 얘들아? 사인 2x는 2분의 1. 요 놈의 뭐 해를 다 구해달래.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를 뭘로 바꾼다고, 얘누야? 주어진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는 꼭 능력 만드는 건 아니다. 2차 함수 때처럼 풀면 안 돼. 2차 방정식 때처럼. 얘는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뭐 y는 sin 2x라는 그래프와 y는 2분의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인 거라고. 교점의 좌표 찾으라는 문제라고. 이해 갔어? 됐어? 그러면 y는 sin 2x 그릴 건데 지금부터 현우야 몇 주기 그려야 돼? 얘 주기 얼마야? 그럼 문제에서 지금 x의 범위가 어딘데 근데? 그럼 몇 주기야? 그치? 집중해 집중. 자꾸 눈이 내려가지 마. 자, 그러면 sin 2x를 그리는데 한 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주기까지 그리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고 파이가 한 주기였던 거지. 괜찮을까? 그 다음에 난 누구와의 교점의 좌표 찾는다고? y는 2분의 1. 자, 최대값이 1이었을 거니 2분의 1은 그 가운데 존재하겠지. 자, 교점은 총 4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방정식의 해도 실근도 4개가 등장할 거야. 됐니? 괜찮아?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꼬불꼬불 그려놓은 요 사인 함수는 얘들아 요런 함수예요. 그리고 하나 유의하실 부분은
y축에 가장 가까운 점은 웬만하면 특수각이다. 알겠지? 자,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냐? 특수각? 30도 6분의 파이, 그치? 즉, 요 점은 얘들아, 어떤 놈이냐면, 잘 봐. 각이 6분의 파이가 될 때야. 또 혼자 급발진해서 여기다 6분의 파이 쓰지 말고, 각이 6분의 파이가 될 때야. 알겠지? 그럼 2x가 6분의 파이가 된 거니까 x 얼마? 12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나머지 3개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나마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누구야? 얘야. 왜? 다음 주기잖아. 한 주기 다음. 지금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체크한 요 놈은 12분의 파이에다가 한 주기 더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놈도 결국엔 플러스 파이 해주면 되네. 누구한테서? 요 놈한테서. 됐지? 얘만 찾으면 끝난다. 맞을까? 그럼 얘는 대칭성을 이용하셔야 돼요. 방금은 주기성을 이용한 거고. 대칭성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얘가 파이면 얘들아 요 놈은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였을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일 거다. 괜찮니? 둘의 중점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거의 2배.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2분의 파이는 12분의 6파이니까 12분의 5파이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12분의 5파이에 파이만큼 더했다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걸 해야 돼서 숙제를 잘 해오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 끝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프를 잘해야만 오늘 수업이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건 X축에 X에 관한 그래프였으니까 치환 같은 거 안 하고 답은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13파이, 12분의 17파이 이렇게 4가지 다 적어주시면 돼요. X값. 됐어?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없으면 각을 굳이 치환해서 풀 필요는 없어. 웬만하면. 알겠지? 니네도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근데 문제는 2번이야. 평행이동이 있어. 평행이동이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웬만하면 치환해서 푼다고 생각하세요. 평행이동이 있으면. 각 X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으면. 알겠지?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코사인 X-3분의 파이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래. 그럼 방금 한 거랑 똑같아. 어떤 함수 두 개를 그릴 거야? Y는 코사인 X-3분의 파이 그릴 거고 Y는 2분의 1 그릴 거야. 얘는 쉬워. 요게 어려워.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거든. 헷갈릴 수 있다고. 이게 식이 복잡해지면. 그러면 그냥 차라리 치환을 할 거야. T라고. 코사인 T. 코사인 T는 2분의 1 되는 거. 이거 찾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래서 나는 Y는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겠어? 다만 범위가 바뀌어. 자, 얘가 T죠? 그럼 T의 범위 어떻게 찾으면 돼? 양변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돼, 얘들아. 양변에서 3분의 파이를 빼. 그럼 가운데가 x 빼기 3분의 파이 되겠지, 그치? 그게 T라고. 알겠어?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T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T라는 놈의 범위는. 됐니? 자, 내가 일부러 계산 안 했다. 이 상태로 가세요. 꼭 계산하지 마.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Y는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얘들아, 이건 지금 T축이다. 정확하게 그려라. 치환해서 그릴 땐. 이거 X 아니야. 빼먹지 마. 썼고. 알겠어? T라고 쓴 다음에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현우야, 몇 주기 그려야 돼, 그러면? 코사인 T는 주기가 2파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T에 관해서.
한 줄기 그리는데 문제는 왼쪽에 좀 더 그려야 되지. 그럼 반의 반주기 정도만 더 그려줍시다. 이게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단 좀 더 간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런 다음 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값은 3분의 파이랑 관련이 있겠지. 좌우 대칭일 거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니? 2분의 1. 좋아요. 그래서 2분의 1 높이 일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 끝에도 관련이 있는 값이야, 무조건. 얘가 바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백으로 온 놈이라. 같은 높이일 수밖에 없다고. 됐어? 그래서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t의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색칠하면 그래프가 현재 요만큼 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야. 왼쪽 끝은 색칠되어 있고 오른쪽 끝은 색칠 안 되어 있고 이거 중요하다. 됐니? 왜? y는 2분의 1과의 교점을 찾을 거니까 이게 딱 2분의 1이라는 높이였잖아.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구멍인지 색칠된 건지 체크 꼭 하셔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끝났네요. 얼마? 이 점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 점에서 또 만나지? 그냥 3분의 파이. 됐지? 그럼 답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두 개 쓰면 안 되지. 때릴 거야. 왜? t축이라고. 지금 찾은 건 t의 값이야. x의 값이 아니라. 됐어? 지금 내가 찾은 건 t의 값이야, 얘들아. 집중해서 들어. 중요해. 나 다시 설명 안 해줄 거야. 똑같은 거 질문하면. 됐니? 그래서 지금 내가 찾은 결론은 t라는 값이 주어진 식이 성립할 t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다 에요. 됐어? 근데 t는 원래 뭐였는데? x 빼기 3분의 파이였잖아. 괜찮을까? 그래서 x 빼기 3분의 파이가 지금 요런 값이 나온 거야. 그럼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해 주시면 돼요. x는 3분의 파이 더하면 0 또는 3분의 파이 더하면 3분의 2파이 라는 답이 얻어집니다. 됐어? 네, 정리 잘 하시고요. 한 문제만 풀고 쉴게요. 31번 빨리 해보자. 네, 빨리 하고 쉽시다. 자, 이렇게 앞에 상수배 곱해져 있는 건 얘들아 웬만한 섬 나눠서 하세요. 그래야 니네가 그래프 그릴 때 좀 편하다. 알겠지? 자, 양변 루트 3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약분해서 그냥 루트 3 될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좌우 평행이동 있으니까 얘 치환하세요. t라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탄젠트 t는 루트 3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고요. 그때 t의 범위는 x에서 요거 뺀 거니까 양변에서 6분의 파이 빼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단 작다. 뭐 요 범위 내에서 풀 거야. 됐지?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탄젠트 x가 아닌 y는 탄젠트 t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지금 내가 그리는 x축 모양은 x축이 아니라 t축이야, t축. 됐니? 자, 내가 여기다 그릴 함수는 y는 탄젠트 t인 거고. 얘들아, 원래 한 주기는 어떻게 생겼니? 탄젠트의 한 주기는 얼마야, 일단? 파이죠. 그리고 그 한 주기 동안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요게 2분의 파이, 파이. 요게 한 주기 그래프란 말이야, 탄젠트. 그럼 2파이보다 조금 적게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편하게 2파이까지 그리지 마. 두 주기를 그립시다, 일단. 괜찮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음수인 부분도 그려줘야 되니까 뭐 반주기 정도 더 그려서 이 정도에서 끊으면 된다고. 됐어? 야,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건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거든? 됐지? 그럼 뭐랑 관련이 있겠냐? 그냥 6분의 파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점 대치, 원점 대치.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 나는 그 유리화를 굳이 안 하고 기억을 해요. 무슨 루트 3분의 1이죠. 그거 F 반대겠지. 됐어? 3분의 루트 3 쓰셔도 돼. 상관없어. 자, 그러면 t의 범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니까 여기 색칠. 그럼 요 그래프 다 가져갈 거고.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 그래프 아무 문제 없고.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백? 그러면 같은 높이일 수밖에 없다고. 구멍 뚫어서. 그래프는 현재 요만큼만 그려진 상태.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알겠지? 형 잘할 수 있어? 잘했죠? 여기는 한 적이 아직 안 하지 않았어? 아, 방금 풀 때 잘 풀었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요게 루트 3이랑 만나는 거니까 다행히도 위쪽이랑 만날 거고요. 자, 그럼 루트 3이랑 만나는 게 몇 번 등장해? 2번 등장해. 첫 번째 만나는 게 웬만하면 특수각이라고. 탄젠트 몇 도? 60도니까 3분의 파이라고. 됐어?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건 그럼 뭐야? 한 주기 다음이잖아. 탄젠트 t의 한 주기는 현재 파이였으니까 3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지. 됐어? 근데 이 모든 건 누구의 값이다? t의 값이라고 지금 구한 거. 됐냐? t는 뭔데? 뭘 치환한 게 t였어? x-6분의 파이를 치환한 게 t였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x 값이 궁금하면 얘들아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된다고. 알겠니? 6분의 파이 더하면 어떻게 돼? 6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또는 6분의 파이 더해주면 이건 6분의 얼마냐? 이게 3분의 4파이니까 6분의 8파이죠? 거기다 6분의 파이 더하면 6분의 9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x값이. 됐어? 두 개 더하면 얼마? 2파이가 답입니다. 3번 쉬었다 합시다. 네. 자, 답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두 번째 방법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적어 놨어요. 치환하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을 거고 2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할 거니까 일단 2x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 양변 2 곱해서. 그런 다음에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해 주시면 뭐 가운데 있는 게 t로 바뀌는 거겠죠. 각각의 범위, t의 범위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니까 한 주기 반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여유롭게. 됐니? 자, 3분의 파이라는 건 60도야. 코사인 60도 얼마니 얘들아?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큰일 났는데. 자, 그럼 2분의 1을 내가 쫙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요 첫 번째 게 특수각이라고. 60도. 3분의 파이. 그럼 어떻게 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좀 더 간 게 요게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럼 그래프가 3분의 파이부터 어떻게?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 그려진 상태. 초록색만 그려진 상황이야 지금.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어떤 함수를 더 추가적으로 그려야 돼? 2분의 루트 3. y는 2분의 루트 3은 2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값입니다. y는 2분의 루트 3. 그럼 초록색 그래프와 만나는 점은 단 2점이야 얘들아. 됐어? 이걸 찾는 방법도 첫 번째 특수각을 이용하시면 돼. 얘 얼마지 원래? 6분의 파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요놈 구할 수 있겠다. 얼마야? 한 주기 다음이니까 6분의 파이에 2파이 더한 6분의 13파이가 될 거야. 됐어? 그런 다음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2배, 2파이 돼야 돼. 6분의 11파이지. 괜찮을까? 지금 내가 찾은 이 두 개의 값은 t의 값이야. 근데 그 t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였지. 됐니? 그럼 일단 양변에서 3분의 파이를 빼. 2x는 자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입니다. 빼주시면 6분의 9파이가 될 거고 6분의 11파이가 될 거야.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뭐 해줘? x값 구할 수 있겠네. 양변 2로 나누어서 얼마? 4분의 3파이 또는 12분의 11파이. 이렇게 두 개의 x값을 직접 찾을 수 있어. 됐어요?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12분의 9 더하면 12분의 20 3분의 5파이라는 답이 나와줄까요? 답은 4번. 요게 첫 번째 방법이야. 알겠어?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할 건데 직접 못 구하는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고 좀 중요하게 니네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강조했어. 알겠지? 야, 몇 개의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겠니? 두 개의 근 존재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치? 그 하나하나를 각각 T1과 T2라고 좀 합시다. 그럼 나는 이 그래프에서 얘들아 T1 플러스 T2는 4파이라는 사실 바로 알 수 있어. 그렇잖아? 좌우 대칭, 가운데 2파이. T의 값에 대해서. 됐니? 근데 T1은 얘들아 2x1 더하기 3분의 파이야. 근이 되는 x값을 x1이라고 칭한다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고. x에다 x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t1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t2라는 놈도 2x2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 됐어? 이 관계를 알면 이거 두 개 더하면 4파이야. 2배 x1 더하기 x2 더하기 3분의 2파이를 하시면 4파이라고. 그래서 2배의 x1 더하기 x2는 3분의 10파이지. 고로 내가 원했던 답 두 근의 합 3분의 5파이다. 직접 안 구하셔도 돼요. 합 구하실 때. 이게 훨씬 편해, 연습만 되면. 알겠지? 잘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내용을 꼭 니네가 뒤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음 장 11쪽 갑시다. 자, 이제 2차식 나오네요. 2차식이라고 별거 없어요. 1차식 그냥 두 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은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1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인 x가 얼마? 마 1 또는 2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실 거야, 얘들아. 야, 이것도 인수분해 다 쓰고 있지 말고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해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니? 마일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거 보이거든, 사인 x 자리에. 그럼 사인 x가 마일이면 일단 식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두 근의 곱을 봐. 그럼 나머지 한 근이 2분의 1인 거 바로 찾을 수 있지. 인수분해 하려고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니? 2차 방정식 풀듯이. 자, 그러면 나는 사인 x를 그리면 되고요. 한 줄기 그리셔야 되죠. x의 범위가 한 줄기니까 2파이까지. 그런 다음에 그 사인 x가 누구랑 만나는 순간? 첫 번째, 마일과 만나는 순간 한 번. 요건 얼마? 2분의 3파이 하나 찾았고요. 자, 나머지 두 개는 2분의 1과 만나는 순간 두 번. 현우야, 첫 번째 얼마지? 2분의 1과 사인이 만나는가? 특수가? 6분의 파이. 자,
자, 그러면 두 번째 놈은 가운데가 2분의 파이 더해서 파이 돼야 돼. 6분의 5파이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x의 값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라는 세 가지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 네. 자, 3, 4번 바로 시작합시다. 네, 자, 3, 4번 어렵지 않았나요? 답 바로 나왔니? 현우 금방 나와? 자, 뭐 사인으로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1 사인 제곱 써서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1은 제로. 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바로 사인 x는 얼마 또는 얼마라는 게 눈에 보이냐?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지? 자, x의 범위가 한 주기니까 사인 x의 그래프 한 주기 그래프 그려주고 끝에가 구멍 뚫려 있고 색칠되어 있고 요건 항상 생각해서 그립시다. 괜찮죠? 자, 1과 만나는 순간은 단 한 순간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2분의 파이 요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순간은 얼마지 얘들아? 한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사실은 얘가 2분의 3파이잖아, 그치? 정 모르겠으면 요거 알파 베타 잡고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는 3파이야.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2분의 7파이라고 답 쓰시면 돼. 합구하는 거니까. 됐죠? 근데 구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 특수각이기 때문에 관련된 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관련된 특수각 2분의 1이겠지. 여기 어딘가에 있네. 맞을까? 그럼 2분의 1 특수각 사인 2분의 1 나오려면 몇 도? 30도 6분의 파이지. 됐어? 어떤 성? 점대칭성을 갖는다고 무조건. 점대칭. 가운데 파이. 그럼 더해서 2파이 돼야 되니까 사실 베타라고 쓴 요 놈이 6분의 11파이다. 자, 더해서 3파인 건 알고 있어. 그것도 대칭성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6분의 7파이다 라는 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수각 관련된 놈. 알겠지? 네. 자, 35번 빨리 합시다. 네, 볼게요. 이차함수와의 관계가 나와 있어서 뭐 나중에 배치된 것뿐 문제는 엄청 쉬워요. 그쵸? 꼭지점 못 찾는 사람 있으면 안 돼. 꼭지점 찾는 것도 완전 제곱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축을 먼저 찾아. 절반의 부호반대. 오케이. 축은 코사인 세타겠다. 그게 꼭지점의 x좌표죠, 항상. 그거 대입해. 그럼 나오는 y좌표 쓰면 된다고. 얼마? 요거는 아셔야 되지. 마이너스 1이죠. 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괜찮을까?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래? y는 2x 위의 점이래.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풀 식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식이었어요. 괜찮을까? 자, 세타의 범위가 한 줄인데 코사인 그래프 그리면 된다.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오른쪽 끝은 구멍 뚫렸고 색칠되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두 번 이렇게 존재하고 얘들아 지금 이 축은 세타 축입니다. x축 아니고 그치? 나오는 게 다 세타의 값이야. 그쵸? 자, 세타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몰라도 가운데가 파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하면 2파이다 라는 건 알아내셨어야 한다. 답은 3번. 됐지? 근데 하나만 더 강조하자면 외우라고 했어. 이것도 특수각이라고 생각하고 외워. 그만큼 맨날 나와. 120도 3분의 2파이. 120도, 120도. 그쵸? 여러 번 본 거 같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3분의 4파이라는 거 정도는 확인 가능한 내용이겠죠? 넘어갔어. 마지막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이고요. 세 문제만 풀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자,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엄청 쉬운 거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일일이 대칭성 찾는 문제가 아니라서.
자, 보자. 자, 주어진 함수는 y는 sin 파이 x. 얘들아, 주기 얼마? 2. 됐어? 주기 어떻게 찾는다 했지? 요거 2파이 되는 거, 원래 주기 되는 값, 그때 x값. 됐니? 자, 그러면 주기가 2라는 걸 알았으니 거기 그래프에 와, 니네는 그려져 있고 나는 안 그려져 있네. 한 주기에 두 주기까지만 그립시다. 한 주기 반까지만 그릴게요. 여기 네 번째 칸에 두 번째 요 칸에 2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그치? 그럼 얘는 3이겠죠? 얘는 1일 거고. 문제 없니? 네. 그리고 나서 3분의 2 쫙 그어서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와 있네요. 됐을까?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요 f라는 함수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넣고 싶어. 얘를 fx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쓰자. f 알파는 3분의 2예요. 맞잖아. 알파 집어넣으면 3분의 2라며, 함수값. 그치? f 베타도 3분의 2인 상황이고, f 감마도 3분의 2인 상황이야. 됐니? 자, 그 상태에서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얘들아 주기 얼마라고 했지? 2. 맞지? 그럼 잘 봐. 얘는 당연히 f 알파 플러스 2랑 똑같고 f 알파 플러스 4랑 똑같고 점점점이야. 주기가 2니까 fx에. 아래 것들도 마찬가지. 됐어? 그럼 끝났네. 뭐가? 요거 얼마? 2분의 5? 괜찮아? 좀 더 쉬운 걸로 할까? 다른 걸로 할까? 아니, 해야 돼. 2분의 5 괜찮니?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5지. 그럼 잘 봐.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놈은 베타 플러스 감마가 5잖아. 됐어? 그래서 f 알파 플러스 5랑 똑같아. 됐지? 주기성에 의해서 얘는 f 알파 플러스 3이랑 똑같고 f 알파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2씩 뺐어. 주기성 이용해서. 한 주기가 2니까. 자, 그러면 나는 요것만 찾으면 돼. 알파 플러스 1은 반주기야, 반주기. 잘 생각해봐봐. 알파는 요만큼의 길이야, 얘들아. 됐지? 내가 1에서 알파만큼 더한 거니까 어때? 1에서 요 길이만큼 같다고 생각해. 됐니? 그러면 여기 정도에 도착하겠지. 그럼 이 놈은 관련이 있는 놈일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반죽이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야? 역수. 아, 미안해. 부호반대.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완전 집중해서 체크해놔야 돼. 죽이고 얘는 반죽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37번 해봅시다. 빠르게 합시다. 자, 주기가 얼마? 파이. 그래서 한 주기까지만 그래프 그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야, 5분의 3을 그었더니만 5분의 3. 네, 절반보다 살짝 위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자, 마찬가지로 같은 높이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5분의 3. 감마 델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대칭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띄고 있는 것 같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런 놈들이 다. 맞아? 그래서 그럼 체크해 봅시다. 주어진 함수 fx라고 칭했을 때 맞지? fx라고 했죠? 아닌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값만 찾으면 끝이네요. 뭐야? 너무 쉬운데? 그치? 뭐 하면 돼? 알파 플러스 델타에다가 2배의 베타 플러스 감마 하시면 되겠는데?
그치? 왜? 첫 번째 거는 뭘 이용해서? 점대칭 요놈 반대편. 됐지? 가운데 2분의 파이잖아, 중점. 그럼 더하면 얼마? 파이겠지 뭐.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어때요? 이렇게 점대칭. 됐죠? 그래서 얘도 파이. 그럼 2파이니까 더해서 답은 3파이. 뭐 너무 쉬웠네요. 네, 3,8번 빨리 하고 갑시다. 네, 볼게요. 야, 우리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뭘로 바뀌지? 코사인 세타로 바뀌죠. 됐지? 사인의 원래 주기 얼마야? 2파이. 반의 반주기거든. 얘도 사실 반의 반주기야, 그래서. 주기가 2니까. 그래서 각변환하라는 거야. 어렵지? 이걸 못 떠올릴 수 있어, 그치? 그냥 대입하면 돼. 보여줄게요. 자, 우선 이거 대칭성부터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주기 얼마니? 주기 얼마? 주기 2. 그럼 주기 2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대칭성 쓸 수 있는 거 쉬운 게 베타 플러스 감마일 것 같은데 요거 얼마니까? 자, 여기가 2야. 맞지? 요거 1이야. 괜찮니? 그럼 이거 2분의 3이지? 맞아?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 3. 됐지? 자, 그러면 나는 F 알파 플러스 4야. 주기 얼마라고? 2였잖아. 두 주기네? 그럼 얘는 그냥 뭘로 바뀌어? F 알파야. 알파 넣어서 함수값 3분의 2네요. 오케이. 첫 번째 거 끝. 자, 복잡해 보이는 건 두 번째 거지만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냐? 요거 얼마야, 얘들아? 2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이야. 1. 괜찮아? 그래서 얘는 그냥 뭐야? F 2분의 3이네. 이거는 뭐 각변환 따질 필요조차도 없네요. 너무 쉬워서. 그치? 얼마야? 최소값? 마일이겠네요. 자, 답은 얼마? 2번이었습니다. 갑시다.